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오늘 단행했습니다. 정치 파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만큼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군요. 자, 오늘 여의도 그리고 대구에 있었던 장면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오늘부터 3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민주노총이 파업을 벌인 건 올해만 3번째인데요. 네. 자, 서울에서는 2,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전국적으로는 17,000명 정도 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한 4만 명 넘게 참석했던 것을 보면 이번에는 이 파업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좀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그런데 이제 오늘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자, 지금 경제부 이남희 사장 오셨으니까 좀 인사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집회에서는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총 참가 인원은 한 2,000명 정도고요. 그냥 행진을 하면서 좀 오늘 집회는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일단 저렇게 모습을 했고요. 일단 민주노총 성명을 보니까 네. 자, 정부와 여당이 도발을 하면 즉각 나서겠다는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이 즉각 나서겠다는 거랑 톤이 좀 비슷하네요. 굉장히 좀 센 톤으로 진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네. 15만 명 정도 파업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지금 한상규 위원장도 굉장히 민주노총 여러 가지 파 중에서 강경파로 분류돼서 이런 노선이 또 지금 지지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재열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제 금속 노조 산하의 아주 강력한 민주노총 구성원인데 일단 24시간 파업 정도의 이 정도 생산 차질이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 2,200여 대, 네. 기아차 같은 경우 1,300여 대인데 이 생산 차질이 이제 정당한 어떤 노동조합의 근로운동으로 보일 경우에는 저런 식의 네. 차질이 있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뭐 필요한 손해라고 보는데 네. 이건 이제 명백한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근로 조건에서 파업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것을 아마 노동조합의 업무상 네. 손해배상의 형태로도 네.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죠. 그럼 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어떤 거는 정당한 파업이어서 그러니까 공장을 멈춰 세워도 뭐 문제가 없는 거고 어떤 거는 파업해서 공장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면에 있어서는 네. 근로조건의 향상과 같이 근로자들의 장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삼권으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현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것이 노동삼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네. 정책적인 판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저항이라고 볼 것인지에 현대자동차, 기아차 쪽에서는 저건 정치적인 걸로 봤고요. 또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네. 절차, 형식에 있어서도 폭력적이라든가 불법적인 수단이 들어갔었을 경우에는 네. 정상적인 파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예, 이번 파업에는 완성차 3곳이 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현대차 신임 노조위원장이 된 박유기 위원장은 네.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도 금속노조위원장을 지냈고 2006년도에도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정치 파업을 10여 차례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동차 업계 손실이 높아서 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구속 수감된 한상균 위원장 그동안 이제 구운 소금과 물, 비타민만으로 이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뭐 푸시업으로 건강도 확인하고 뭐 체조도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다른 수감자들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파업과 교신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 오늘 시작됐습니다만 생각보다 힘이 좀 빠졌다는 것 정리했고요. 그런데 두산그룹에서 네. 20대 직원까지 직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두산 기업 광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네. 미래다라는 기업 광고로도 유명한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데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올해만 4번째로 바로 명예퇴직자를 받았는데 지난 11월까지 800여 명의 회사를 떠났고 이번에 모집하는 네. 퇴직 인원에 바로 최연소 23살의 신입 여직원까지 포함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네. 명예퇴직한다 그러면요, 좀 50대 간부들 역할을 좀 많이 받지 못한 그 고임금의 그분들이 생각이 되는데 20대까지 포함됐다? 23살도 있다는군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살 직원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희망퇴직을 권고받았다는데요. 이런 문답을 나눴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 나가면 더 크게 손해를 본다는 입장으로 협박조로 이제 사람들을 겁박해서 모두가 못 견디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 또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가정 갓 이룬 형들은 막 울더라고요. 뭐 말을 하니까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고요. 화장실도 가면 이제 경고장을 발부한다는 식으로 겁박도 했었고요. 회사에 가봤는데 출입카드도 통제해버리고 대기업이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이제 가정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는데 부모님한테 아직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궁금한 건데 희망퇴직이라는 게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한 압박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건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네. 과연 정말로 제 발로 걸어서 나간 것이냐 아니면 마지못해 못 견뎌서 쫓겨난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게 네. 이제 만약에 정말로 강압에 의한 쫓겨난 것이라면 이게 부당해고인 거고 부당해고는 부당해고 자체를 이게 해고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형법상 어떤 강요죄 같은 경우도 해당할 네.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출입 카드를 막아버렸다 네.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네. 저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면 자발적인 어떤 해고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희망퇴직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죠. 일단 네. 두산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데 강제성은 없는 건데 본인이 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이런 해명은 내놓았는데 저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고요. 제가 업계에 또 좀 물어보니까 이렇게 네. 퇴직 희망자들 혹은 그 희망 퇴직을 할 분들을 모아놓고 따로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인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오늘 아침 행사장에서 질문이 쏟아지니까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좀 급했습니다. 네. 신입사원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은 좀 중단하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이 나기를 네. 신입사원, 그러니까 2년 차, 입사한 지 2년 차 되는 사원 28명은 네. 바로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정치 파업을 시작했고요. 우리 국회는 멈춰섰습니다. 대통령 국회를 압박하지만 국회의장은 법에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회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2015년 12월 16일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